안녕하세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2027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대입지원단의 교사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 설명회 순서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7 중앙대 수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첨단 분야 학문 단위의 모집 정원은 2027학년도에 증가했는데 특히 산업보안학과에서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변화는 원래 있던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외에 성장형 인재 전형이 신설된 것이 변화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전형 명칭이 CAU 융합형 인재에서 융합형 인재로 단순화되었고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는 방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학부는 면접을 실시하는데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에서 3.5배수로 감소했는데 모집 인원도 감소했기 때문에 1단계 합격 문턱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도 전형 명칭을 단순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방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대, 약대, 인문대, 사회과학대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1단계 선발 배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장형 인재 전형은 2027 대입에서 신설된 전형입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실시하는 유일한 전형입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서는 일반형과 창의형으로 나눠서 선발하게 됩니다. 각 전형별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균형은 교과 성적 90%에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자,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서울 캠퍼스에서 약 학부는 4개 합 5, 나머지 학과는 3개 합 7등급입니다. 탐구는 사탐과 가탐 중에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다빈치 캠퍼스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캠퍼스인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영어 2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2등급인 학생들에게는 3개 합 8등급, 4개 합 6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성장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탐구형 인재는 모집 단위에 따라 1단계 선발 배수가 차이가 있는데 성장형 인재는 모든 모집 단위가 똑같이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성장형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교과 전형의 3개 합 7등급보다 더 높은 3개 합 6등급을 적용합니다. 또한 약학부는 사탐과 가탐 중에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지만 의학부는 탐구 2과목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종합전형의 나머지 전형들은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다만 융합형의 의학부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은 일반형과 창의형이 있는데 모집 인원 자체는 일반형이 훨씬 많지만 일반형은 지원 자격 제한이 없고 창의형은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종합전형의 성장형 인재와 같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전형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 전형은 25학년도에 3학년이었던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별로 20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므로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성적 90%에 출결 10%가 반영된다고 했는데 출결은 미인정 결석 일수만 반영하며 미인정 결석 2일부터 감점이 적용됩니다. 교과 성적은 국수 영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의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은데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BC의 환산 점수는 석차 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환산 점수와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총 508명의 모집 인원 중 일종의 무전공 선발인 전공 개방 모집으로 239명을 모집합니다. 합격자 발표 시에 전공을 신청하게 되는데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소속 단과대학 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각 단과대학별로 진입 가능 모집 단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공공인재학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선택할 수 없고 공과대학에서는 화공과,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부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융합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한마디로 학교 생활을 골고루 열심히 한 학생들을 찾는 전형입니다. 학업 성적도 교과 간에 큰 편차 없이 골고루 우수하면서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도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서류 100%로 평가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각 역량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각 역량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업과 탐구 역량을 보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서류 평가를 통해 3.5에서 5배수를 선발하는데 모집 단위별로 선발 배수의 차이가 있으니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30% 반영합니다.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를 반영합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보다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적게 반영하고 진로 역량을 50% 반영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의 모집 단위별 면접 일정과 1단계 선발 배수입니다. 공과대학은 같은 단과대학이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3.5배수, 4배수, 5배수로 다르게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신설된 성장형 인재 전형입니다. 인재상은 융합형 인재와 같지만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뒤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모집 단위가 5배수 선발을 하며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융합형 인재 전형과 같은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전형별 서류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가 요소별로 본다면 융합형 인재와 성장형 인재는 학업 역량을 50% 반영하고 진로 역량은 30% 반영합니다. 그러나 탐구형 인재는 학업 역량을 40% 반영하고 진로 역량을 50% 반영합니다. 또한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은 평가 요소에서도 각 전형별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탐구형은 탐구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융합형은 학업 성취도, 성장형은 학업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자, 진로 역량에서 탐구형은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융합형과 성장형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는 융합형은 리더십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성장형은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이내이고 입학사정관 2인이 평가합니다. 탐구형 인재는 교과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및 활용 능력도 평가하지만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노력과 성과,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진로 탐색 노력, 발전 정도도 평가합니다. 융합형 인재는 의학부에서만 면접을 실시하는데 성장형 인재와 마찬가지로 교과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그리고 활용 능력, 학습 활동 과정에 대한 참여 및 이해 수준, 다양한 교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노력, 성과를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별 세부 내용을 보면은 각 전형별 면접 평가 방향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구형은 학업 준비도에 대한 비중이 무려 60%, 전공 적합성이 30%나 되기 때문에 전공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면접 준비가 가능한지를 잘 판단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일반형과 창의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일반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20%, 출결 10%를 반영하는데 논술 시험은 수능 이후에 실시합니다. 교과 성적은 국수영사과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 점수만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에서 보면 1등급과 7등급의 차이가 0.4점밖에 안 난다는 것을 통해서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 시험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만 적용하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보다는 높은 세계합 6등급이 적용됩니다. 의학부와 약학부는 4개 합 5등급이 적용되는데 약학부는 사탐, 과탐 중에서 한 과목만 반영하고 의학부는 탐구 2개가 평균 반영됩니다. 다음은 논술 창의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술 창의형은 2027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즉 현재 고3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취득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형과 같고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출제 유형과 출제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일반형, 창의형이 문항수와 출제 범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계열의 수리 논술에서는 일반형보다 창의형의 문항수가 더 많고 출제 범위에서는 일반형에서 확통이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가에 공개된 최근 2개년 입결인데요. 지역균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70% 컷까지 모두 1등급 중후반대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는 다빈치 캠퍼스입니다. 다빈치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2등급 중후반대에서 입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의 인문사회 경영경제 사범대 입결입니다.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교과 평균 등급은 낮게 나타나지만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경영학부의 글로벌 금융전공과 산업보안학과의 인문 모집 단위는 26 대입에서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입결이 없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공학, 의학학, 그리고 간호, 예술 계열의 입결입니다. 약학부와 의학부는 매우 높은 교과 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영 표시된 부분은 다빈치 캠퍼스의 입결인데요. 다빈치 캠퍼스에서는 시스템 생명공학과 입결이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자, 다음은 탐구형 인재 전형의 인문, 사회, 경영, 경제, 사범대 입결인데요. 융합형 인재보다 교과 성적 자체가 많이 낮게 형성되는데 특히 어문 계열에서 낮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외고의 사례라기보다는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회과학이나 경영경제에서는 일반고의 합격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 역량이 높게 평가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형 인재의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간호, 예술 계열의 입결인데요. 역시 융합형보다는 입결이 많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보아서 일반고 사례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도 50%가 넘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면 탐구형 인재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 알림이에서 확인한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인데요. 교과 전형에서는 역시 일반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종합 전형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일 뿐 종합 전형에서도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논술 전형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비율이 20% 정도이며 일반고의 비율도 70%가 넘습니다. 자, 하지만 논술 전형은 경쟁률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합격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2026 대입의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들의 입결 안내입니다. 종합 전형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 교과 성적이 높게 나타나고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모집 인원에서는 기회균형 1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서 변화가 좀 큰 편이며 그 외 나머지 전형의 모집 인원은 큰 변화는 없는 편입니다. 실기 우수자 체육 분야에서는 면접 10%가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교과 종합평가의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반 학과에서는 학업 역량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자유전공학부는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의 비중이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반영 비율에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각 평가 요소에서 보시면은 평가 항목별로 반영 비율을 세분화했는데요. 서류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한 출결 반영 방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결을 정량평가로 반영할 때 3년간 총 미인정 결석 일수만 반영하던 것을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결이 반영되는 전형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출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점수도 강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형별 요약 설명입니다.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에 대한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생기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정성평가인 교과종합평가가 30%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기준도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대표적인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의치 한약 계열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서 제출 전에 학교장 추천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25년 2월 졸업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재상과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 자체가 평가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희대가 원하는 인재 모습이기 때문에 경희대의 학생부 위주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인재상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 이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과 출결 및 봉사를 포함해서 70% 반영하고 교과 종합평가를 30% 반영합니다.
교과 종합평가는 일반 학과에서는 학업 성취도 30%, 학업 태도 및 탐구력 30%,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성취도 40%를 반영합니다. 자율전공학부는 학업 역량만 반영하는데 학업 성취도 반영 비율이 50%나 됩니다. 평가 척도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며 종합전형의 6단계 평가 척도보다는 단순합니다. 교과 성적의 정량평가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국수 영사과 한국사 교과의 전체 과목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국수 영사과 중 상위 3과목을 반영합니다. 예술 및 체육 계열에서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서 접수 전 학교의 추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과 자연,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는 국수 영탐 중에서 2개 합 5등급, 한국사 5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2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의치 한약 모집 단위는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합 4등급, 한국사 5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역시 2과목 평균 등급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도 지역 균형과 마찬가지로 인재상을 제시하는데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의약학 계열은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방법은 전체 모집 단위에서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하고 자율전공학부에서는 학업 역량 40%, 자기 주도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서류평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면접일은 12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지원 동기나 가치관 그리고 인성에 대한 공통 질문과 서류 확인 면접, 즉 학생부에 대한 확인 면접이 실시됩니다. 면접은 입학사정관 2명에 의해서 10분 동안 실시되고 인성 50%, 전공 적합성 50%가 평가됩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 비율과 평가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말하는데 학업 성취도 25%, 학업 태도 및 탐구력 15%로 평가합니다. 학업 태도 및 탐구력에서는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교과 수업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과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은 일반 학과에서 반영하는 평가 요소인데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25%,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15% 반영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에서는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의 이수라든지 전공 관련 과목 이수를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뿐 아니라 전공 관련 교과의 성적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자율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진로 역량이 아닌 자기주도 역량을 반영합니다. 특정 전공의 교과 이수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공동교육과정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발휘했다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에 적합한 학생이 진로가 없는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에서는 협업과 소통 능력, 리더십을 10%,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10%로 반영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이러한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S, A, B, C, D, F의 6단계로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평가는 1단계 합격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하고 개인별 서류 확인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면접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학생부에 기재된 활동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성 50%, 전공 적합성 50%의 비율로 평가하고 평가 척도는 서류 평가와 마찬가지로 6단계 척도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 성적이 100%로 평가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자연, 자율전공학부에서 국수 영탐 중에 2개 합 5등급, 한국사 5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2개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의치 한약 모집 단위는 3개 합 4등급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학은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를 반영합니다. 논술고사는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학학계로 구분하고 120분 동안 시행됩니다. 인문체육계, 사회계는 통합형 논술이 출제되는데 특히 사회계는 도표, 통계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활용하는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자연계는 수리논술 6문항이 출제되고 의학학계는 수학과학 각 4문항 내외가 출제되고 수학은 필수입니다.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화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자,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학계의 과학은 물화, 생, 원투가 모두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논술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계열별 문제 유형과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시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최근 2개년 입결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70% 컷이 대체로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 형성되는데 교과 종합평가가 30% 반영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 합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됩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의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입결 안내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신입생 중 약 99%가 일반고 학생들이고 그래서 입결 자체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교과 종합평가 때문에 합불 사례 중에 교과 성적 역전 현상도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에 대해서 체크를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 안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비해서 평균 등급이 낮게 나타나는데 어학 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반고보다는 외고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게 보여집니다. 자, 인문 자연 모집 단위의 나머지 입결 화면입니다. 26 대입에서 생물학과와 생체의공학과에서 70% 컷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25 대입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일반고는 대체적으로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수학과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체능과 의치한약 계열 무전공 모집 단위의 결과입니다. 의예과는 26 대입에서 70% 컷이 1.46으로 나타났는데 대전 지역의 일반고 합격 사례 중에서는 1.19가 가장 낮은 사례였습니다. 자, 대학 알림이에서 확인된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지역 균형에서는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고 종합전형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비율이 18.0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사고 출신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10.78%로 높게 나타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전 지역의 지원자 결과입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의 합격자 평균은 인문이 1.75, 자연 계열의 서울 캠퍼스는 1.50, 자연 계열 국제 캠퍼스는 1.74가 나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인문 합격자는 국어, 영어, 사회 교과 성적이 높게 나타났고 자연 계열은 수학, 과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인문 합격자 평균 등급 2.06, 자연 계열의 서울 캠퍼스가 1.49, 자연 계열의 국제 캠퍼스가 2.03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연 계열 서울 캠퍼스 합격자 평균이 저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합격자 13명 중에 6명이 의예과에 합격된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송도 캠퍼스가 2027학년도부터 문을 열게 되었고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에서 정시에서만 선발하던 통합 모집 단위를 AI 융합대학에서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에서는 평가 요소 변경이 있었고요. 또한 학교 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도 전형별 총점에서 감점하는 게 아니라 1단계 서류평가 총점에서 감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형별 요약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국수 영탐 중에서 2개 합 4등급이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 반영합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국수 영탐 중에서 2개 합 6등급이고 역시 탐구는 상위 한 과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면접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 100%로 반영하고 면접형에서는 1단계를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50%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은 2개 합 4등급, 2개 합 6등급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에서 각각 10명씩 추천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시에 반드시 학교장 추천 여부를 꼭 학교에 확인하고 접수해야 되겠습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교과목은 국수 영사과 한국사 교과의 전 과목입니다. 한국 외대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 값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교과 성적 점수 산출 방법을 보면은 국어,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에서 2등급 환산 점수의 960점이 원점수 85점에서 90점 미만인 환산 점수 960점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의 과목은 원점수 80점과 90점 미만의 환산 점수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서 한국외대 교과 성적을 확인할 때는 환산 등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산 점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급 환산 점수보다 원점수 환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한국 외대의 교과 성적 점수 산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 성취도 ABC는 석차 등급 1, 2, 3등급 환산 점수와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50%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면접평가는 입학사정관 2명과 학생 1명의 2대1 면접이고 학생부에 대한 확인 면접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면접 장소는 모두 다 서울 캠퍼스라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에서는요, 학급
학업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면접형은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평가하는데 자연 계열은 수학 1, 2가 출제 범위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은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입결 안내입니다.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앞서 말했듯이 환산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에서 환산 등급에 대한 입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산 점수는 대학 어디가에서도 발표하기 때문에 꼭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 대한 입결 안내인데요. 어학 관련 학과가 많기 때문에 외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어학에 대한 관심은 낮더라도 관련 국가라든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입결 안내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서류형에 대한 입결 안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면접형에 비해서 평균 등급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입결입니다. 자, 다음은 대학 알림이에서 확인하는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비율이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과 전형에서도 다른 대학 교과 전형과 달리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하는 한국 외대의 독특한 교과 성적 산출 방법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대전 지역에서 이륙 대입 결과 사례를 안내합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인문에서는 1.24 등급으로 나오지만 자, 이런 등급은 아까 말했듯이 환산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에서 보면은 합격자 평균 등급이 인문에서는 2.12등급, 자연에서는 2.05, 그리고 글로벌은 용인 캠퍼스인데 3.64등급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류형에서는 역시나 비슷한 지금 점수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교과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에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 전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0% 반영하던 교과 정성 평가를 20%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과목의 반영 비율은 80%에서 70%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정성 평가의 평가 척도는 ABC 3구간 척도에서 ABCDE의 5구간 척도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더욱 세밀하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과 고교별 추천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 각 전형별에 대한 요약 안내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교과 전형에서는 정성평가가 20% 반영되고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영탐 중에서 세계합 8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 반영됩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2 서류형에서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평가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8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20%가 반영되는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조치사항을 정성평가로 반영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의 추천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0명 이내입니다. 전형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성평가가 20% 반영됩니다. 정성평가는 교과 영역에서 학업 역량 평가가 있는데 학업 성취도, 진로 및 전공 분야 탐구에 대한 적합한 교과 이수 및 학습을 평가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50%를 평가합니다.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는 학업 역량은 35%, 잠재 역량을 40%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회 역량이라고 해서 25%를 반영합니다. 면접은 수능 이후에 11월 28일, 9일 날 양일간 실시가 됩니다. 2대 1로 면접하는 것이고 한 명당 12분 내외로 실시합니다. 면접에서도 역시 잠재 역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류형은 선발 모집 단위가 경제학부와 경영학부에서 선발하는데 전형 방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면접형에 비해서 지금 잠재 역량의 평가 영역별 가중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재 역량 반영 비중이 50% 반영됩니다. 자,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한 안내인데요. 서울시립대는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학과별 인재상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 등에서 발표하는 학과별 인재상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꼭 학과별 인재상을 확인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과 평가 준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지금 주요 평가 요소가 주요 교과 학업 성취도와 성적 추이도 보지만 전공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와 성적 추이,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상황, 심층 내용까지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에서는 주요 평가 요소가 관심 분야 탐구 및 교육 활동의 우수성, 지속성, 다양성, 그리고 관심 분야 지원 전공 영역에 대한 열정과 이해 수준,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참여 내용과 성취 수준을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 역량에서는 주요 평가 요소로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 배려, 공동체 의식, 성실성 등이 관찰된 구체적인 사례가, 그리고 협력 등 팀워크 사례,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조율했던 경험 사례들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다고 했었던 학과별 인재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정경대학 중에서 행정학과, 그리고 경영학부, 기계정보공학과, 신소재공학과의 인재상을 주고 있는데요. 행정학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지금 인재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와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경영학부를 보시면은 지금 인재상에서
수리적 분석력과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우수한 학생을 지금 인재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소재공학과를 보시면은 기초교과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외국어 능력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을 이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화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소재공학과의 인재상에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환경원예학과 도시사회학과 스포츠과학과의 인재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영역 또는 과학 영역에서 균형 있는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원예학과에서도 보면은 생명 관련 교과목, 즉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소양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교과 성적에서 저런 분야를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집 단위에서는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첨단융합학부가 있는데 지금 자유전공학부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언어 및 사회교과 성취도가 우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 모집 단위에서는 기초수학, 과학교과 성취도가 우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수학, 기초과학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성취도가 우수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만 실시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80%, 교과 성적 20%로 반영합니다. 등급 산출 교과만 반영하는데 1등급과 5등급의 반영 점수 차이가 5점인데 비해서 5등급과 6등급의 반영 점수 차이는 6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입결 안내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인 세계합 8등급을 충족하면서 1등급 중후반대의 성적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모집 단위에 대한 입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원 면접형에 대한 입결 안내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등급대에서 형성되는 학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원 면접형의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입결 안내인데요. 자, 화면 보시면은 교통공학과의 이륙 대입 70% 컷이 6.29등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고의 사례라고 보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통공학과의 2호 대입 결과를 보면은 지금 70% 컷이 2.88이기 때문에 6.29는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는 경영학부만 선발을 했었는데 70% 커트라인이 2.24등급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종 등록자의 고교 유형별 성적 현황을 전형별로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1에서 보시면 일반고와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의 평균 성적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 1을 지원할 때는 보시면 2등급대 정도 성적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 알림이에 나오는 출신 고등학교별 현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역시 일반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외고와 국제고의 비율이 합쳐서 지금 22%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자사고의
비율이 5.41%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도 논술 전형의 합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전 지역의 이륙 대입의 지원자 결과인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인문과 자연 합격자 평균이 인문에서는 1.82등급 그리고 자연에서는 1.6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원 면접형에서는 인문에서 2.16등급 그리고 자연에서는 2.19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인문에서는 영어와 사회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는 경영학부만 선발했었는데요. 합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 평균이 1.83등급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2027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